중국이 한국의 국방력 증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국내에서 중국이 사드로 한국을 제재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사드를 철회하고 싶으면 중국이 새로 배치한 레이더부터 지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경제보복을 가했으면서 자신들은 한반도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무려 5,500km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한국을 감시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대의 레이더는 핵미사일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얼마나 무수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느냐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도 두려워하는 한국의 레이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경기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가했던 것은 요격미사일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이 진짜로 무서워한 것은 사드의 탐지 레이더입니다. 사실 사드는 어디까지나 종말 단계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이기에 사거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중국은커녕 서울 한복판에 설치했을 경기도를 겨우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사드의 탐지 레이더는 무려 반경 600km까지 핵탄도탄 같은 극초음속 물체를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델을 바꿀 경우 반경 1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배치한 사드 레이더의 실제 탐지거리가 최대 1800km에 달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의 믿음대로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800km라면 미군이 부산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하더라도 중국의 거의 모든 대도시를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탐지당하는 것만으로도 핵전쟁 시 핵미사일이 사전에 탐지될 수 있고 중국의 주요 군부대의 정보가 미국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드 보복이라는 막수를 두면서까지 한국의 사드가 배치되지 않게 하려 한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를 노리는 레이더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현대그룹 산하 마산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군의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JY-26 레이더 다수를 우리 국경 인근에 배치해뒀습니다. JY-26 레이더는 극초단파 UHF를 미용해 스텔스 기능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탐지거리는 500km에 달합니다. F-22, B-2 폭격기 등 스텔스 기능을 가진 미국 전투기를 포착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탐지 정밀도가 뛰어나 원거리 대공 경계, 유도 임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주에 위치한 흥룡감성의 탐지거리가 무려 5,500km에 이르는 전략경보 레이더도 건설했습니다. 5,500km이면 만주에서 미얀마, 인도네시아, 관을 감시할 수 있는 초장거리 레이더입니다. 성능 역시 상당히 우수합니다. 미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에 방문하는 모든 항공기의 동선을 파악하고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발사할 모든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 역시 가능한데요. 지난 7월 16일 시마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중앙일보기 고문을 통해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심하게 훼손했고 중국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위협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심 대사가 기고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가 우리 한국이 중국 레이더의 위험성을 지적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발언은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배경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막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레이더도 없는 한국이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군만 물러나면 한국은 한입 거리도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레이더 설비는 보잘것없고 기술 역시 부족했지만 1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 레이더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불과 2010년대까지 한국의 레이더 전력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방공미사일 역시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외하면 4단급 단거리 대공미사일인 천마와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뿐이었는데요. 전쟁이 나면 미국의 인공위성과 레이더,
그리고 조기 경보기에 의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많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레이더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고위 인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 북한미 1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차츰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기 시작하자 국내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전쟁이 난리였다며 무사태평하게 굴던 군상층부의 정신을 일깨우는 대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수일간의 훈련으로 우리 군과 북한군 사이의 긴장이 최악에 달한 상태였음에도 북한군의 기습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데다 미후 반격을 위한 대응조차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시의 정찰 자산을 미국에 의존한다는 생각으로 국군이 평시에 쓸 정찰 자산을 확보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은 북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만약 북한미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사전에 탐지 및 묘격할 수 있도록 킬체 및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및 대량 응징 보복 체계 KMPR 사업 등 일명 세축체계 확보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전력을 확보하자니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급하게 진행된 번개 사업이 허황된 목표와 제한된 개발 기간으로 실패하는 등 졸속 행정에 따른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4등급 한국형 대공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철매 사업을 통해 LSAM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준비가 지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철매 사업 역시 번개 사업처럼 실패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철매 사업은 예상을 뒤엎고 크게 성공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방공전력 개선을 주장한 일부 군인들과 그에 맞춰 기술을 개발한 우리 연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1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대공미사일 사업은 대부분 근거리 방공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적외선 시커를 활용한 보병용 휴대용 미사일인 신궁이나 4단급 방공망을 책임지는 천마 등만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그 당시 한국이 만들 수 있고 또 필요로 한 무기가 그 정도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단 이상의 제대를 보호할 방공망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미군에 의존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천마를 개발한 우리 명구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마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단거리 궤도형 대공미사일 체계입니다. 사실 천마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성능 좋은 무기 체계입니다. 이와 유사한 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러시아 등 모두 군사 선진국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천마는 성능 면에서 이들의 미사일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무수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천마는 프랑스의 크로탈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미사일임에도 원작보다 성능이 오히려 우수한데요. 특히 단일 궤도 차량이 자체 탐지, 추적 레이더와 자동화 사격 통제 장비를 통해 표적 탐지에서 사격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과거 우리 군 관계자들은 구소련 붕괴와 러시아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러시아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로 개발된 것이 철매이 사업의 결과물인 천궁 블록-1 미사일입니다. 천궁은 다기능 레이더 MFR과 콜드런칭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도 함부로 넘겨주지 않던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용해 미국도 극비로 취급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미와 함께 다기능 레이더는 미사일을 중간에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무수한 성능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추적 레이더나 일루미네이터가 없어도 미사일을 계속 유도할 수 있어 차량형 대공미사일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술이 있었기에 천궁 블록-2와 LSAM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궁 블록-2는 탄두의 성능과 속도를 크게 올려 탄도탄 요격 고도를 15km에서 20km로 확장했으며 유효 사거리와 최대 상승 고도를 상승시켰습니다. 꾸준히 성능 개량을 추진했기에 가능한 성과였는데 그 결과 주변국들은 당면이 실패하리라 예견했던 LSAM을 성공적으로 우리 한국이 개발한 것입니다. LSAM은 AESA 레이더를 탑재해 탐지거리와 탐지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축적된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탐지거리는 무려 300km가 넘고 요격 고도 역시 최대 100km에 달하는데요. 사거리 역시 사대에 준하는 150에서 300km 급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때 발사 시험이 실패했단 보도가 나오며 비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사업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23일 개발사인 LIG NEXON은 공식 페이스북에 A3 전용 체계 조립 설비가 완공되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립 설비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성능 검증을 마치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사실상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꾸준한 기술 축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AESA 레이더의 소자 기술이 고도화되고 다기능 레이더 MFR의 제작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IKDDX용 통합 마스터맨은 2개의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정보 수집 장비 ESM, 피하 식별 장치 IFF, X밴드 AESA 레이더와 S밴드 레이더가 동시에 장비됩니다. 그중 X밴드 레이더는 고속정이나 시스키밍으로 접근하는 근접 표적을 추적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기능 레이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놀라운 점은 이렇게 많은 체계가 하나의 마스트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전자기 간섭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술을 세계에서도 명국을 제외하면 없을 정도로 정말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만큼 현대 대한민국의 레이더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 나라들과 견주어도 될 정도로 고도화된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레이더를 만들고 또 설계할 수 있는 나라들은 미국, 중국, 영국, 일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레이더가 없어 쩔쩔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10년 전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다른